자, 지난 시간에 제가 공식적으로 있지도 않은 그 용어를 만들었죠. 팀 엣지 베이직이라고. 자, 그럼 팀 엣지 베이직에 대해서 그냥 잠깐 다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only 기울기로만 탄다. T자형으로 only 기울기로만 탄다. 그리고 면도날 같은 카빙, 엣지로만 탄다. 면도날 같은 카빙. 세 번째, 45도 이상 그 기울기가 됐을 때, 내가 그 45도 이상 그 기울기를 유지했을 때, 그때부터 상체를 숙이기 시작한다. 자, 이걸 타는 목적은 그거죠. 중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조금 뭐가 좀 미흡하다, 혹은 엉덩이가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 다시 내려가서 완사지역에 내려가가지고 다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상체를 숙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체를 세운 상태로, 꼿꼿이 세운 상태로 오직 기울기로만 타는 거죠. 그랬을 적에 엉덩이 빠지는 부분들이 교정이 되고, 자, 여기에 또 네 번째 유의미한 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타다 보면은 아주 미세한 중심을 잡는 거에 대한 내 감각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꼿꼿이 서서 타다 보면은 중심점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예를 들어서 중심점이 약간 앞으로만 가 있어도 디테일이 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중심점이, 무게중심이 약간만 뒤로 가도 턴이 확 말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엉덩이 빠지는 것도 교정이 되지만은 내가 정확한 중심을 찾아가는 그 훈련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됐다라고 하면 다시 완사지역으로 내려와서 이 T자형으로 타는 팀 엣지, 오직 기울기만 타는 팀 엣지 베이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급사로 올라가거나 상급 상담으로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자신이 타다가 뭔가 정강이가 아프다, 뭔가 이렇게 막 억지로 넘기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도 이걸 다시 시도를 해봐야 돼요. 정강이 통증이 온다라는 거는 정확히 데크의 중심점을 가압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츠 텅을 눌러가지고 억지로 넘기려다 보면은 계속 정강이 쪽에 압박이 생겨서 피로골절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중심으로 타면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근데 억지로 넘길 때 생기는 게 이제 정강이 통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정강이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방증이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확히 중심을 두고 탔을 때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데크의 발바닥으로 타는 느낌이 들어요. 발바닥에 딱 데크의 압력이 실려서 타는 느낌이 들거든요. 트로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양 발바닥, 앞발, 뒷발 똑같이 5대5 발바닥에 딱 걸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제대로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only 기울기로만 탄다. T자형으로 기울기만 탄다. 절대 슬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카빙으로만 탄다. 그리고 45도 이상 기울기가 됐을 때 그때 상체를 숙이면서 자세를 낮추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중심점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정확한 중심을 찾는다라는 거는
앞으로 조금만 가도 뒷테일이 털리고, 뒤로 조금만 가도 휙 말려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티매치 베이직을 정확히 하다 보면은 중심을 정확히 찾는 연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해야 할 주제가 뭐냐면은, 자, 원심력과 데크의 기울기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간단히 그 표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여기가 원심력이라고 하고, 원심력, 여기가 이제 데크 기울기 혹은 각,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했죠. 몸의 잉클. 자, 원심력은 어떤 거랑 같은 얘기냐면, 원심력 자체를 뭔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단위가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G포스로 표기를 하는데, G포스락은 뭐냐면은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래비티 포스예요. 그러니까 중력이에요, 중력. 예를 들면은 뭐 F1 자동차가 직진으로 막 가다가 회전 구간이 생겨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직선 구간에서 300km 정도 달리다가 여기서 뭐 한 150에서 200km 정도 감속을 하면서 회전을 할 때 약 4G 정도가 발생돼요. 4G에서 한 5G 사이에. 근데 이건 잠깐 발생되거든요. 한 2초에서 3초? 1초에서 한 3초 사이에 잠깐 발생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길게 발생되는 경우가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으로 달리면은 이거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게 회전이 되면은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는 것과 회전하는 것과 이제 바깥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신체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피가 다 이쪽으로 쏠리게 되죠. 우리가 회전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 조수석에 앉아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이쪽 창가 쪽으로 이렇게 딱 붙죠, 얼굴이. 빠른 속도로 회전할 때는. 자, 그게 이제 그런 힘이 발생되는 걸 G포스라고 해요. 근데 그 G포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히 환산을 하면은, 우리가 그냥 서 있을 때의 지구상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냥 서 있을 때를 1G라고 표기를 해요. 1G면 뭐 예를 들어서 체중이 70kg라고 하면은 70kg을 느껴요. 근데 2G가 발생이 되면은 딱 곱하기 2가 돼요. 140kg. 그 다음에 3G면은 210kg. 그 다음에 4G는 280kg. 압력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제 4G까지 발생되는 경우는 이제 F1카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5G나 6G 정도는 전투기에서 발생돼요. 그러니까 전투기에서 발생되는데, 이거는 뭐 시속 700km 이상 항속하고 있을 때 이제 요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전투기동할 적에 급격하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5G에서 6G 정도 발생되는데, 이게 뭐 30초 이상 발생되면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화이트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앞이 하얘져요. 혹은 버티고라고 해가지고 현기증, 그냥 바다와 하늘이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일반인들은 실신하게 해줘요. 30초 이상 지속되면 실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선이 이제 지구 이탈할 적에는 11G까지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11G까지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이거 이렇게 견뎌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결국 뭐 조금 얘기가 빠졌는데, 이 G라는 것들은 그래비티의 약자이고 G포스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은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심력의 반대쪽에서 발생되는 힘이 G포스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 편의상 G로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데크를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40km 정도인데 거기서 발생되는 G는 저는 제가 보기엔 3G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G고 2G고 3G 정도. 그 다음에 데크 각은 맥스 세워봤자 90도고. 자, 그러면은 원심력과 데크 기울기 혹은 몸의 기울기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자, 원심력은 또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원심력은 이게 세면 셀수록 G포스가 많이 발생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냐? 원심력이 발생되는 이유는 속도죠. 속도가 빨리 달리다가 회전을 하면은 G포스가 많이 발생되고, 또 하나는 슬로프의 경사죠. 경사와 속도와 이 원심력과는 다 정비례 관계가 있죠. 자, 이 정비례 관계가 데크와에도 정비례 관계라는 거죠. 결국 그 뭐냐면은 데크가 뭐 여기가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다 라고 해서 여기가 50도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자, 우리가 균형 기울기, 균형 데크 기울기 각은 어디냐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가상으로 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속도가 1.5G가 발생되려면은 뭐 10km다, 2G가 발생되려면 20km다, 2.5G가 발생 30km다, 3G가 발생하려면 40km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10km 있을 때 우린 데크각을 어디까지 세울 수 있느냐? 쓰러지지 않고 딱 균형각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임의의 어떤 그런 각들을 뭐 균형점들을 뭐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넘어지지 않고 그 원심력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그 데크의 기울기 각도를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균형각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균형 각도가 이 균형점들을 이은 이 점들의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혹은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시속 30km인데 데크각이 10도밖에 안 섰다 라고 하면은 30km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 데크각이 10도밖에 안 섰으면은 이렇게 이탈하게 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속도가 빠른데 여기 데크각을 제대로 못 세우면 이게 이탈하게 되죠. 혹은 지금 10k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데크를 90도 세웠다. 여기서 속도는 10km인데 데크로 90도 세웠다. 그러면 일로 흘러당 자빠지죠. 그럼 이쪽 구간은 뭐냐면은 안쪽으로 넘어지는 그 구간이고, 이쪽 구간은 뭐냐면은 밖으로 그 균형 궤적의 바깥으로 이탈하는 구간이죠. 그 사이의 균형점들은 이렇게 이을 수가 있어요. 결국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 원심력과 속도와 경사는 비례한다. 또한 데크 기울기 각도 비례한다. 이 점의 균형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온전히 회전을 하고 안 넘어지고 회전하고 뭐 그 라이딩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한번 그냥 뭐 아는 상식이지만은 한번 짚어본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왜 설명을 했냐면은, 자, 여기서 그 우리가 그 라이딩 궤적을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근데
이 회전 시에 데크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의 원심력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턴, 예를 들어 프론트 턴을 예로 들자고요. 프론트 턴 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원심력이 얼마나 발생될까요? 지금 경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슬로프 경수, 여기가 하단부고, 그러면은 원심력 자체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원심력을 여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3G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원심력의 표기 단위는 아닌데 이게 이제 여기 그냥 편의상 이 원심력을 3G라고 합시다. 아까 1G서부터 3G 구간이라면 여기는 0.5G밖에 안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사실상 최대 우리가 기울기를 주는 구간인데 왜 이렇게 주냐면은 이 바깥으로 빠지려는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데크로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지지를 할 때 이게 기울기가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원심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대놓고 기울기를 이만큼 주면은 이건 그냥 안으로 쓰러져요. 자, 이건 다 아는 상식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라이딩 할 땐 이거를 간과를 하게 돼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져서 프론트 시작이 됐는데 벌써 몸을 이쪽 안쪽 방향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게 프로당 이렇게 자빠지거든요. 기다려야 되는데 충분한 원심력이 발생이 됐을 때 내 몸을 기울이고 데크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들을 해요. 진입할 때 원심력이 발생이 안 했는데 그 급한 마음에 몸을 이쪽 안쪽으로 던지다 보면은 결국 여기서 균형을 잃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초심자들이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자, 그러면은 좋다 이거죠. 기울기가 서서히 이렇게 들면서 여기서 가장 데크를 세우고 여기서 이제 풀어주기 시작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럼 데크를 가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가 미치니까 데크 방향을 이렇게 하면은, 자, 바인딩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우리가 백턴은 바인딩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몸은 자연히 이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5도 방향을 향하게 되는데, 백턴 같은 경우에는 몸을 허리를 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내 몸을 틀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경 느낌이 들어요. 내 몸은. 근데 실제로 그게 전경이 아니라 중경 상태예요. 근데 턴이 시작될 때는 전경으로 들어가서 중경으로 맥스 프레스 구간에서 중경도 딱 나올 때는, 빠져나올 때는 후경으로 빠지면서 나와야 되는데, 허리를 숙여서 백턴에서는 내가 전경을 뒀다고 하지만은 그닥 전경을 두지는 못해요. 몸을 비틀어 가지고 허리를 숙이기 때문에 느낌에는 그게 제가 본인 자신은 전경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생각보다 그게 큰 전경은 앞쪽으로 가지는 않은 상태고, 반대로 프론트 턴은 어떠냐면은 내가 이쪽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몸을 비틀지 않아도 그냥 허리만 숙여도, 허벅지만 낮춰도 이게 회전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전경을 의식하게 되면은 완전히 전경으로 돼버려요. 자, 그래서
프런트에선 조심해야 될 게 전경 느낌이 들면은 너무 이 전경으로 갔다라는 거죠. 프런트에서는 턴의 시작을 약간 중후경의 느낌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게 중경이에요. 백턴에서는 완전한 전경 느낌으로 가야 그게 중경이에요. 자, 그 점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 우리가 턴이 시작될 때, 턴이 이렇게 시작될 때 전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몸이, 데크가 이렇게 있으면 몸의 기울기를 여기서 이렇게 바로 던져도 돼요. 이게 상급자가 되거나 혹은 데크 라이딩을 무의식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균형감들을 찾는 사람들은 뭐 정경 후경 이렇게 크게 뭐 고민하면서 혹은 의식하면서 타지는 않는데, 적어도 초급자들이나 혹은 처음 타는 사람들은 초기에는 턴의 시작을 할 때는 전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턴 시작은 전경으로 박으면서 앞에 전경 상태를 두면서 턴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턴이 들어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턴이 시작될 때는 원심력이 발생이 되질 않고 있는 상태예요. 원심력이 발생이, 우리가 프론트 턴을 예를 들면은 바깥쪽으로 힘이 발생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그냥 넣어버리면은 그냥 터진다라는 거죠. 발생하는 만큼 누워줘야 되거든요. 발생하는 만큼. 자, 그래서 거기다가 전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턴의 시작은. 근데 전 전경주의자 아니에요. 중경주의자예요. 반드시 중경으로 타야 돼요. 데크는 무조건 중경이다. 근데 턴 시작은 전경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전경으로 들어갈 때 주의할 점은, 자, 데크는 사이드 엣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둥글게 파놨기 때문에 데크는 그냥 기울기만 치면 오토 턴이에요. 오토로 돌아가요. 기울기만 주면은. 내가 굳이 인위적으로 상체로 스티어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상체로 조향을 크게 안 해도 자동으로 돌아가요. 상체를 내가 의식적으로 확 돌리면은 균형이 깨져요. 초급자들은.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체를 인위적으로 확 돌리면은 터져요.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이 턴의 시작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멤버 중에 하나고 아스카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살 현영이가 이제 주창하는 건데, 5도 내외에서 누르고 기다려라. 이건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예요. 뭐냐면은, 턴을 시작을 할 적에 이 노즈 부분에서 5도 내외를, 앞대가리를, 머리를, 상체나 머리를 5도 바깥으로 넘게 되면은 털릴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고 기다려야 돼요. 누르고 기다린다. 자, 핵심은 뭐냐면은 데크 노즈 부분을 적어도 10도 바깥으로 누르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서 몸을 45도로 던진다거나 이쪽으로 어깨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건 무조건 털려요. 그러니까 절대 이 방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물론
빠른 회전과 빠른 데크 컨트롤이 되면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던져도 균형이 잡혀요. 근데 초급자들은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던지지 말라는 거죠. 몸을 여기 누르고 기다리라는 거죠. 누르고 기다리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 백에서는 내가 전경을 둔다라는 의식보다 더 전경이어야 전경입니다. 내가 전경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중경이고, 왜냐면 몸을 비틀기 때문에 비틀어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프론트보다 훨씬 더 내가 많이 눌러야 전경 상태가 돼요. 근데 프론트는 그냥 허리 숙이면 그 상태가 전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프론트는 매우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자, 매우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누르고 노즈 부분 10도 안팎, 5도 내외로 누르고 기다려라.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은 딱 눌렀을 때 한 0.5초? 한 0.5초 사이에 그 확신이 들어요. 딱 들어갈 때, 아, 걸렸다. 아, 이거 딱 걸렸다. 누워도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안 든 상태에서 프론턴 들어간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자신감 위축되고 막 그 턴이 떨리고 막 디테일 털리고 막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턴 스타트 할 때 한 템포 살짝 늦추면서 아, 걸렸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급하게 몸을 던지지 말라라. 프론트에서. 백은 내가 틀 수 있을 만큼, 던질 수 있을 만큼 던져도 백은 그렇게 그닥 정경으로 이렇게 확 적이 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프론트에서는 몸을 던지면 던지는 대로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프론트는 조심해서 던져야 돼요. 느낌은 엉덩이 충분히 뒤로 빼고 누르고 기다려라. 자, 그게 지금 제 오늘의 핵심이고,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원심력이 발생을 해야 데크를 세울 수가 있어요. 원심력이 발생을 해야 데크를 세울 수 있다. 원심력이 발생이 안 했는데 데크를 세우면 안으로 자빠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심력 이거밖에 발생 안 했는데 데크를 이만큼 세우면 무조건 자빠진다. 그러니까 조심히 들어가라. 조심히 들어가라. 그게고, 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균형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자, 진입 속도가 우리가 백턴 만약에 이렇게 진입할 때 여기서 순간 속도가 40km라고 하면은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론트 진입하는데 여기가 40km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이게 만약에 30km라고 가정합시다. 30km라고 가정하면은 40km 때보다 원심력이 더 낮아요. 그러면 여기서 균형을 맞추려면은 데크 각도 낮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데크 각이 낮으면 뭐냐면은 턴의 궤적이 커지게 돼요. 레디우스가 커지게 된다. 자,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40km에서 감속을 확 해가지고 여기서 진입 속도가 30km다 그러면은 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요. 자, 밸런스 깨지죠. 밸런스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입 속도가 여기 진입 속도와 여기 진입 속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진입 속도가 같지 않으면은 턴의 궤적들이 이게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희들이 발생 좀 뭐 이렇게 오류들이 뭐냐면은 백턴에 치중한 나머지 여기서 감속을 확 해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서 프론트 여기서 감속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프론트 진입 속도가 나오질 않으면은 똑같이 여기서 89도 세웠는데 여기서도 진입 속도가 30km인데 89도 세면 안쪽으로 넘어지죠. 결국 뭐냐면은 진입 속도가 같아야지만이 이 턴의 궤적들이 같아진다. 그럼 이거를 같게 하려면은 여기 데크 각 세우는 거나 여기 데크 프런트 각 세우는 거랑 균일하게 연습들을 해줘야 된다. 이 왼쪽 오른쪽이 항상 데크 각도가 맞게 연습이 돼야지. 여기만 연습한다고 하면은 여기만 백턴에서 감속에 대한 자신감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좋다 이거죠. 백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 프론트 턴에서는 여기선 감속됐기 때문에 데크 각을 못 세워요. 그러면 턴이 크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좌우 밸런스가 안 맞게 돼요. 뭐 좌우 밸런스 안 맞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타시면 되는데 적어도 밸런스는 맞추면서 타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진입 속도 여기서 균형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입 속도가 백, 프론트 동일한 속도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연습들도 필요하고, 평소에 백 연습과 프론트 연습들이 같은 비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 70도 누울 수 있으면은 프론트도 70도 누워야 되는데 이거를 맞추면서 연습해야 된다. 이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막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게다가 제가 이게 논스톱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얘기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